근데 이제 검찰 측 박상현 검사와 검찰 수원지검에서는 그런 사실은 일체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런 사실이 있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증언할 리는 만무한 이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조만간에 그 쌍방울 임직원들 중에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쌍방울 임직원들 가운데서 이 사건과 관련된 진실 고백하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 그 국정감사 때 출석하겠다라고 이거는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쌍방울 임직원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연어 술 파티 그 자리에 있었던 그날 실제로 쌍방울의 직원이 연어회도 사오고 뭐 술도 사오고 뭐 이렇게 했던 그분의 법인카드나 또는 그때 당시에 그 연어를 사왔던 그 횟집이 뭐 사라지고 뭐 설렁탕집으로 바뀌었다.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당시에 직접 가서 연어회도 사오고 술도 사왔던 그 직원이 그 직원은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세미나 동석했던 그때 이제 그런 그 임원 하나가 그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제가 그 어떤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분이 이제 제3자의 진술이 또 추가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면 전환이 또 될 수 있는 계기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분이 이제 나서게 되면 단지 이런 연어 술만이 아니고 어떻게 진술이 검찰에 의해서 강요됐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라고 그들이 그 이제 이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는지 이런 검찰이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제 이게 양심 고백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한 분이 계시군요. 이분만 나오면 이게 이제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쨌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궁금은 합니다. 그리고 수십 차례 이 사건 저는 그래도 그 정의의 편에서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 이거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는 그런 어떤 철통 같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화영 사건에서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무너지거나 물론 이제 과거에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서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그때 그렇게 문제라고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대목입니다. 수원지검장 출신 조재현 변호사 있어요. 이분이 검찰 고위직의 약속이다라면서 이재명 당시 지사와의 연관성 보고했다. 요 한마디만 좀 해라라고 실제로 요청을 했다는 건데 이것도 당시 그냥 박상현 검사 혼자 뭐 이렇게 막 진술 강요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대목 아닙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의 이제 진술에 의하면 그 박상현 검사와 뭐 또 송민경 검사 등등이 이제 이재명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할 것을 이제 계속 요구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카드를 당신이 받지 않은 것으로 김성태, 방용철의 진술을 바꿔주겠다. 뭐 그렇게 하면 카드는 법인카드, 쌍방울 법인카드. 그렇게 되면 뇌물죄하고 증거인멸교사죄가 무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만 남는데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는 2년 이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또 주범이 이재명이 되는 거니까 종범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로 가는 거죠. 나머지 모든 게 무죄가 되니까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검찰이.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해줄까라고 이화영 부지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이 과연 그렇게 할까? 가장 말단 검사들이 제안한 건데 그래서 의심을 하니까 박상현 검사가 그러면 이분을 만나보라고 한 것이 수원지검장 출신의 조 변호사고 조 변호사가 그 당시 했던 말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의하면 검찰 고위층과 모두 함께 합의된 얘기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진술을 하기로 마음 먹고 네.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은 방북 비용이 대납된 사실을 알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다라는 진술서를 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정도만 내면 되는 것으로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믿었던 거죠. 예. 그런데 그 다음 조사 때는 이걸로 부족하다고 한다. 상부에서 예. 예. 박상윤 검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이 정도는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냐? 점점점 진술이 이제 강도 높은 예, 구체화되는 거고 마지막 19회 조사 때는 예. 날짜까지 특정하는 거죠. 2019년 7월 29일 10시에 경기도청에서 보고했다. 근데 이제 그 말까지 하려고 했을 때 이화영 부지사는 이제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당시 동석했던 이한희 변호사한테 네. 이재명 도지사의 알리바이가 있는 날짜를 찾아달라고 하고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 네. 찾아달라고 해서 그 날짜로 예. 이제 그러니까 그날 이재명 지사는 딴 행사장에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예. 연설하고 있었어요. 연설하고 있었던 그 시간을 특정해서 검찰에 얘기했는데 검찰은 그거 확인하지 않고 그걸 진술조서에 넣어버린 거죠. 뭐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의 말에 따르면 정말 신나가지고 쓰더라. 신나가지고 타이핑을 하고 예. 우리 파티하자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 파티 한 거예요? 아니 옥상 파티는 전혀 다른 거고. 옥상 파티는 이제 김성태 회장이 한 거고.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본인은 부지부식간에 갑자기 검찰 안에서 만들어지는 조서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더 씌워지는 장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함께 일했던 과거에 어찌 보자면은 뭐 동지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범죄인으로 엮고 나는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양심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때부터 이제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에 의한 진술 강요와 허위 그 자백 요구가 있었다라고 폭로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참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제 1심 판결이에요. 1심 판결은 검찰의 주장, 김성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죠. 9년 6개월. 9년 6개월인가요? 검찰 구형이 20년이었던 건가요? 아니 왜 갑자기 20년이 생각나지? 검찰 구형은 뭐 훨씬 더 컸던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1심 판결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항소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재판 직접 가시지 않으시죠? 저는 이제 그 항소 유서 그리고 항소 보충 유서 1, 2를 내고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의 변론 계획까지를 제출하고 이제 제 다른 사정이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계를 내셨고요. 그래서 뭐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고